증축공사 현장 5층에서 철근을 나르던 인부가 안전대가 없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산업 현장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나 책임자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형사처벌의 경우 현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루고 그 산업 현장의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6일에 중대재해 등에 관한 처벌법이 제정이 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됐고,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사건이 선고가 됐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증축공사의 원청회사가 다시 하청을 줘서 하청회사의 인부가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이런 것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원청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현장 소장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서 결국 현장의 관리 책임자보다 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중교통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가 되고,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가중된 처벌과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중에서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가중규정이 있는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중대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1심 판결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는 산업 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중교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현장에서의 실무 책임자의 관리 의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고 더 나아가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보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됐지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그 위헌성 논란도 있고 또 제1호 판결을 두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에 비해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호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제정해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그 법 취지대로 작동이 되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